예, 오늘이 24번째 시간 꽤 많이 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끝이 안 보이냐? 오늘 할 사례는 발언 사유 8 정도에서요. 맞지마 19번 1권 402쪽. 그 앞에 8 정도 이야기할 때 간략한 그 뭐 정의랄까 발언 견해의 간략한 정의 기억나나요? 발언 사유란 세 가지라 그랬죠. 탐욕을 여인 사유, 분노를 여인 사유, 그리고 뭐 해침, 위해 뭐 그런 걸 여인 사유. 해침, 뭐 위해를 여인 사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해코지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해를 입히는 그런 사유 같은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여인 사유가 발언 사유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 번 두 갈래 사유의 의견인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아직 올바른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기 전에 보살이었을 때 나는 나에게 내가 사유를 두 갈래로 계속 나누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나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사유이다. 이것이 분노의 사유이다. 이것이 폭력의 사유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사유이다. 이것이 분노를 여인 사유이다. 이것이 폭력을 여인 사유이다. 라고 생각했다. 여기서는 지금 감각적 쾌락이 욕망이고, 그죠? 분노, 그 다음에 폭력이라고 단어를 썼네요. 더러더러 좀 단어를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했다가 위해, 해침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처님 고행하다 어느 날 갑자기 나무 밑에 앉아서 갑자기 뭐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전에 보면은 내가 깨닫기 이전에 보살이었을 때 뭘 했었다, 이런 게 꽤나 많이 나오죠. 예. 전체를 경전 뒤져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행 그만두고 갑자기 앉아서 선정을 닦은 게 아니라, 선정 닦았다는 이야기는 저기 간략하게 이야기한 거고, 선정을 닦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악하고 불건전함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름대로 또 방법을 생각해 봤던 게 중 하나가 이겁니다. 사유를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눠가지고 욕망, 분노, 폭력 이런 것들에 속하는 사유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벗어난 사유인가,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두 갈래를 나눠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죠.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일단 사유가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쪽에 속하는지 분석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유를 해봤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뭐 이것이 제거되어야 할 사유인지, 아니면 더욱 개발되어야 될 사유인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선을 꺼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계속 봅시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전염할 때 이처럼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다. 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사유가 나에게 일어났다. 이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데 도움을 주고 남을 해치는 데 도움을 주고 둘 다를 해치는 데 도움을 주고 지혜를 억누르고 곤혹을 일으키고 열반을 멀리하게 한다. 라고 알았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성찰하면 그것이 내게서 사라졌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이 남을 해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성찰하면 그것이 내게서 사라졌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이 자신과 남을 해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성찰하면 그것이 내게서 사라졌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이 지혜를 억누르고 곤욕을 일으키고 열반을 멀리하게 한다라고 성찰하면 그것이 내게서 사라졌다. 나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이와 같이 나는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소멸시켰다. 수행승들이여, 어떤 사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데 속하는 사유인가 봐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사유가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닌 겁니다. 제거해 나간 거죠. 이런 사유가 일어났다. 이건 보면은 부처님이 고행을 그만둔 후로 보입니다. 고행을 그만둔 후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시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은 욕망이 제거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난다라고 알았고, 이런 것이 나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거나 둘 다를 해치거나 그렇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해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사라졌고, 아니면 이게 남을 해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사라지고, 둘 다를 해치는 거다 라고 성찰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라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가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 보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났다 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생각이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건전한 사유인지 불건전한 사유인지 그걸 생각해서 불건전한 사유를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저 사람 밥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제거해 나갔다는 겁니다. 5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분노의 사유가 일어나면은 또 그렇게, 이것은 분노의 사유다라고 알고, 부처님이라고 해서 분노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유가 일어나면은 분노의 사유다라고 알고, 나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거나 둘 다를 해친다라고 성찰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라져갔다는 겁니다. 또 6번엔 폭력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다. 그것을 관찰해서 또 그렇게 제거해 나갔다는 겁니다. 또 7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자주 사유하고 숙고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점차 마음이 경향이 된다. 그가 자주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해 사유하고 숙고하면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인 사유를 버리게 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사유를 개발시켜서 그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사유로 향하게 된다. 네.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게 점점 그 사람이 경향이 된다는 겁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도 자꾸 사유하면은 경향이 되는 거죠. 근데 부처의 경우는 이렇게 자꾸 제거해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또 점차 그 경향이 되는 거죠. 점차 없어져 가는 게 그 경향이 되는 겁니다. 8번, 9번도 마찬가지로 분노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런 걸 사유하게 되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 혼자 막 생각하다 보면 혼자 점점 생각이 막 생각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혼자 막 난리 떨고 그러죠. 그냥 별것도 아닌 것도 혼자 자꾸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경향들 자체를 제거해 나간 거죠, 부처님이. 또 10번부터 한번 볼까요?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가을 우기 마지막 달에 곡식이 여물 때 소치는 사람이 소들을 치면 그는 그들 소들을 여기저기 회초리로 때리고 치고 맞고 제어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 소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그 때문에 군정으로 맞거나 오랏줄에 묶이거나 약탈당하거나 비난당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에서 재난이 있고 타락이 있고 불결한 것을 보고 선하고 건전한 것 가운데 욕망에서의 떠남이 있고 공덕이 있고 청정함이 있는 것을 본다. 우기의 마지막 달이면 저 남방에 보면은 우기 동안에 농사 짓죠. 우기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지막 달 되면은 우기 끝날 무렵에 이제 수확이 되는데요. 한 9월, 10월 정도에 수확이 되나요? 그쯤 되는 거죠. 네. 그때 되면 온 들판이 곡식이 많은데 소들을 방목하는데 논에 들어가서 벼를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소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소를 때리고 치고 맞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는 자꾸만 그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 소주인은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자기가 잡혀가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기가 곤혹을 당하게 되니까 그 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비유가 그거죠. 마음이 자꾸 욕망 쪽으로 쏠리는 거를 자꾸 이성적으로 제어해가지고 막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니면 그 오라줄에 묶이거나 뭐 곤장이 많다는 거는 위험이죠, 위험. 예. 그걸로 욕망을 쫓아갔을 때 돌아오게 될 위험입니다. 그냥. 또 11번에도 그렇게 해서 분노를 11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전념할 때에 이처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사유가 일어났다. 나는 이와 같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사유가 나에게 일어났다. 이것은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둘 다를 해치지 않고 지혜를 증진시키고 곤욕을 일으키지 않고 열반을 이루게 한다. 라고 알았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하루 밤이라도 그러한 것을 사유하고 숙고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두려움 없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하루 낮이라도 그러한 것을 사유하고 숙고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하루 밤낮이라도 그러한 것을 사유하고 숙고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과도하게 사유하고 숙고하면 나의 몸이 피곤해진다.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마음이 삼매에서 멀어진다. 수행승들이여 이처럼 나는 안으로 마음을 확립하고 제어하고 통일하여 삼매에 든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욕망을 여인 사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때 이것은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둘 다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일어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욕망을 쫓아갈 게 없으니까 위험이 없죠. 위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유를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숙고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보게 됐다. 욕망을 여의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수행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부정감 같은 게 있죠. 부정감. 욕망은 네. 부정감. 대표적인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표적인 예를 하나 크게 들자면은 아주 강한 효과가 있는 게 부정감 같은 걸 그러지. 몸에 대한 부정. 몸과 관련된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라면은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들이 주 아니에요, 그죠? 1차적인 것들이니까요. 몸에 대한 부정을 관찰할 때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들이 전부 몸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몸에 대한 부정을 관찰하게 되면은 그런 욕망들이 없어지고 따라서 거기서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부정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은 과도하게 사유하면은 몸이 다 피곤해진다는데 너무 정신을 쏟다 보면은 몸이 필요할 지경에 이른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아까 목동이 소 쫓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떼고 치고 하는 그러다 보면은 진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상 넘으면 이제 사람이 지치죠, 그죠? 네.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지치게 될 지경에 이러잖아요. 부처님 이야기하는 건 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유를 자꾸 하는 것도 좀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도를 넘으면 그게 피로해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계속 그 생각 일어나면 또 그 생각 또 그 생각 자꾸 해서 제거하다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지치는 거죠. 12번, 13번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여인 사유, 폭력을 여인 사유. 분노를 여인 사유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비. 자비관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이 분노를 여인 사유, 자비관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죠. 욕망이나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유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아직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보다는 약간은 부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정신이 지치게 되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폭력을 위한 사유도 뭐 자비관 내지는 자비의 마음이나 그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이 지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 14번, 15번, 16번도 보면 역시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사유, 분노를 여인 사유, 해침을 여인 사유, 폭력을 여인 사유 이걸 자꾸 숙고하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에 경향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 여인 사유로 점점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17번에 한번 볼까요?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더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모든 곡식을 마을에서 거두어 들였을 때에 치는 사람이 소들을 치면 그는 나무 아래나 노천에서 논일면서 여기 소들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만 주의를 기울인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선하고 건전한 법에 대해 여기 그러한 상태가 있다 라고 할 정도만 주의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욕망이나 분노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사유를 의도적으로 많이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제거는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지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점차 여기서 경향이 되면은 차츰 적어지잖아요. 이제 적어져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 반대되는 사유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이 다 거둬지고 나면은 소 치는 사람이 이제 막 걱정을 크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멀리 아예 달아나고 없을 정도만 아니면은 소가 있다는 것만 확인될 정도면 별 문제 없으니까 소가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면 될 정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욕이나 분노나 폭력 이런 걸 여인 사유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 것들이 여인 사유가 일어나고 있다.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가 어디 가지도 않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빼려고 있으면 자기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소 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각에서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지만은 점점 경향이 되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18번에 보면은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 깊은 책임을 확립하고 격동하지 않고 몸이 고요하며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어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했다. 수행성들이 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멀리 떠나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했다. 앞에서 저거 8정도 수행의 일반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보면 5가지 장애를 극복한 거 이야기 나오죠. 그 보면 탐욕, 분노, 회퇴와 원심, 들뜸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의심이 제거했던, 그래서 탐욕과 분노 같은 걸 제거했다는 것이 방법이, 감관을 수호하는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처님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탐욕과 분노를 제거했다라면 어떻게 제거했다는 건지, 좀 막연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이 윗닦아 있자라고 하는 게 그 대상을 관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유, 숙고는 이거죠. 분노를 여인 사유, 탐욕을 여인 사유, 그 사유입니다. 그래서 부정에 대해서 뭘 관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부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게 사유인 거고, 그죠? 자꾸 훈습하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여기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새롭게 각성해서 계속 일으키지 않아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쭉 유지가 되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정도만 유지되잖아요. 그죠? 이런 분노를 위한 사유를 하고 있다라고 유지되는 정도. 이게 숙고인 거죠. 조기 월전 연구에서는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게 딱 맞죠. 내용하고. 윗닦아 윗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정이나 아까 자해관 같은 그것이 계속 그것을 일으키는 거고. 그것이 이제 경향이 돼가지고 익숙해짐으로 해서 이런 것이 사유가 있다라고만 정도만 쭉 관찰하고 그 주의가 좀 약해진 거죠, 그죠? 이 상태가 좋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것만 고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를 여인다고 하는 게 이거고요. 멀리 떠나면서 생긴다 하는데, 뭘 멀리 떠나는가요? 감각적 쾌락,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 마음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은 희열과 행복을,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희열과 행복이라는 게 당연히 따라서 수반되는 겁니다. 부정관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근심 같은 걸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지쳐가지고 그 속에서 헤매는 거죠. 부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부정하다는 걸 알므로 해서 거기서 욕망을 벗어남으로 해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청정도론에 그런 비유가 있더만요. 청소부가 쓰레기 더미를 보면은, 저걸 치우면은 나는 이제 급료를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불쾌가 일어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정을 관찰한다고 그 불쾌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는 그건 이제 실패한 수행이고, 부정을 봄으로 해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되어서 기쁨,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수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유와 숙고를 멈추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하지 않아도 제거해도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선정. 그래서 또 시일도 사라지고, 세 번째 선정, 즐거움, 괴로움이 다, 그런 느낌이 다 사라지고 평정한 느낌만 있는 네 번째 선정, 이런 것들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유를 부처님이 첫 번째 선정에 들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런 수행을 얼마 동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는 그냥 이렇게만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 8 정도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사념처와 칠각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네. 이거는 8 정도는 바른 사유. 사성제를 깨달고 나서 부처님이 보니까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그게 4번에 보세요. 부지런히 전념할 때 욕망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전념하고 있었잖아요. 예. 이런 사유가 일어났다고 계속 이렇게 해서 알았다 하잖아요. 예. 이거 싸띠 아니에요? 10년 초간 아닌가요, 이거? 아니. 칠각지 맨 앞에가 염각지 싸띠잖아요, 싸띠. 제가 칠각지 잘 모르는데요. 아니,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건 바른 사유. 보살님 얘기는 부처님은 칠각지로 깨달았는데, 이거는 8 정도로 깨달았다고. 8 정도로 예, 이거 8 정도로 지금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때 또 되잖아요. 네, 칠각지하고 8 정도가 좀 비슷하게 불려 들어가요. 많은 그게 다른 게 아니니까요. 다른 순서를 나열한 것이 뿐이니까. 아니 근데 지난 시간에 그게 보충 수업을 했어. 이거 안 알고 있어. 칠각지 물어봐가지고. 칠각지 맨 앞에가 사념처거든요. 염각지. 그 다음 탐구죠. 여기 있습니다. 칠각지. 아니 지금 보면은 부처님 처음에 누구한테 견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알아차려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점점 개발해 나가고 있잖아요. 4번에 보면은 알아차리는 게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좀 분석하고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예. 이거 사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5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나를 해치는 거다. 남을 해치는 거다.
분석하고 있죠. 알아차린 걸 가지고, 그죠? 이 탐구죠. 네. 탐구를 하면서 견해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지금. 견해를 이게 남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예. 스스로 견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탐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하고 소멸시켰다, 이렇게 해서 7번, 8번, 9번 보면 자주 사유하고 숙고해서 존재 경향이 되어갔다. 이 정진 아니에요. 예. 정진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건 제거시키고 생겨나지 않은 거는 막고 지금 악하고 불건전한 게 앞에 일어나는 걸 알아가서 지금 제거해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수호하고. 그죠? 맞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하고 건전한 생각이 개발되니까 이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탐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정진하고자 노력했잖아요. 이 정진에 깨달은 고리 맞죠? 네.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이 과정은요, 칠각지의 이 과정은 이 팔정도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도 다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각지 어느 항목을 팔정도의 어느 항목이다고 꼭 1대1로 매칭시키려 하면 곤란하고 예, 그러니까 팔정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가 정진이라고 하는 게 예.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견해, 사유, 언어, 행위, 생활 저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게 책임, 집중, 저걸 개발해 나가는 게 그 선한 법을 정정시켜 나가는 경우잖아요. 아니, 제 말은요. 부처님 이 사념처와 팔정도로 깨달았다는 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팔정도의 바른 사유에 대한 설명인데 예. 그러면 이거를 보고 방법은 이 칠각지의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이 바른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에 네. 이르렀다고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의 궁금한 점이에요. 이게 부분적인 거잖아요. 바른 사유를 통해서 뭐 다 알아듣는 게 깨달음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깨달은 과정에서 부분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지금 선정이 들어간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선정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도움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정진이 있고, 그 다음 희열과 안온, 네. 이런 것들이 제거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네. 이런 게 희열하고 안온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선정을 얻었다. 이게 집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팔정도에서 그거 아니에요. 저기 바른 사유를 통해서 네. 바른 사유가 그게 되는데 언어 행위 생활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개발을 했고 점점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가는 게 정진이고 그렇게 해서 책임은 더욱 개발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이룬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 개인적인 문제로 보자면은 칠각지가 좀 더 순서론이 좀 더 맞겠죠. 아니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예전에 사성제 이거 설명하는 때 보면 나는 부처님들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길을 네. 따라갔다. 그 길이 팔정도였는데 예. 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사념처와 팔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연초와 팔정도가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라 네. 아니 로 깨달았다는 말씀은 없다고 하셔가지고. 없잖아요. 그래 본 적이 있나요? 없으니까 없다고 아니 그랬죠. 그 제가. 길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선생님 그 글자 가지고 지금 막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아. 갑자기 생각했어요. 그 뭔가 그러니까 칠각적 팔정도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같은 알겠어요. 뭐 오력이나 이런 게 다 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이렇게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얘기를 했냐. 같은 말인데 이게 분류를 이렇게 부처님은 남한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깨달음 얻었느냐고 말한다면은
실각지로 이어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아, 이렇게 탐구도 하고, 이렇게 세계를 가지고 탐구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아마 하지 남한테 견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견해를 앞에 놓기보다는 그러니까 과정을 실각지로 보면 보는 견해를 게 실각지로 해서 견해를 세워 나가는 게 거. 그게 좀 더 맞다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옛 사람들이 간 길을 예. 발견했다고 발견한 그랬잖아요. 거잖아요. 예. 그 팔정도를 발견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길이 있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팔정도를. 팔정도를 배워서 견해를 배우고 배워서 가는 거하고 견해를 스스로 발견해서 가는 거하고 아, 그 지난주에도 이게 좀 헷갈렸던 거. 그리고 팔정도를 하는 게 꼭 앞뒤 순서가 아니거든요. 저게 예. 그 체계적인 도움을 주는 체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앞에 견해를 닦고 뒤에 뭘 닦고 꼭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이 덕분에 저도 정리됐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옛 부처님들이 간 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부처님이 칠각지를 통해서 팔정도를 갔잖아요. 그 길을 갔잖아요. 예, 예. 첫 번째 부처님이 팔정도를 안 갔다고 그럼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 예. 부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윤회한다는 거 이거는 고통이다라고 문제의식을 먼저 일으켰잖아요. 그 견해잖아요. 그 중요한 견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팔정도하고는 안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그 과정적인 걸 볼 때 칠각지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지금 이경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칠각지로 보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 근데 부처님 출가한 계기라든지 이런 거 본다면은 벌써 그런 견해들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의식 같은 게 있었죠. 고성제에 관해서 완전하게 통찰은 못했더라도 스스로 그런 견해가 섰던 거죠. 그러니까 출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킨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보자면은 팔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부처님이 그럼 견해를 쳐가지고 바로 사유 언어 행위 생활을 갖췄던 건 아니잖아요. 실은 엉뚱한 고행도 했었고 그렇게 못 갖춰 나갔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팔 정도로 보면은 썩 자연스럽지는 않다고요. 오히려 부처님 개인적인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뭐 고행도 해보고 뭐 했던 게 나름대로 탐구 과정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걸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탐구해봤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거 보면 오히려 칠각지가 훨씬 자연스럽죠. 팔 정도는 고행 같은 거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칠각지가 부처님 개인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칠각지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리푸트 원자가 부처님은 4년초와 칠각지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 게 남한테 배울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수요때 사유를 함으로써 두려움이 없어지고 희열과 안온이 얻어지고 그렇게 해서 5가지 장애들이 극복이 되니까 집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8번에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선정을 얻었고 19번에 보면은 숙명을 얻었고 숙명통을 얻었고 20번에는 그 천안통을 얻었고 21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성제를 통찰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매우 요약한 말이죠. 이렇게 이것은 뭐 괴로움이다, 발생이다, 소멸이다, 알았다는 거 굉장히 요약한 겁니다. 그죠? 이게 항상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
것이 뭐, 예.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게 사성제라면 번뇌의 발생이다. 번뇌 이것도 사성제의 다른 표현인가요? 그러면? 이거 번뇌라고 쓰는 단어, 이게 뭔지 찾아봐야 되겠네. 아사와 아니에요, 아사와? 그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게 두 개가 항상 쌍으로 나오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개만 나오는 것도 그냥 있고. 하나만 나올 때는 괴로운 말만 나오죠. 네. 이걸 왜 두 번 표현했을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번뇌, 약간 다른 표현, 약간의 관점이 약간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 윤회하는 존재들 전체, 이 세계 전체를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가? 어떻게 소멸되는가? 소멸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번뇌라는 게 욕망, 존재, 문명이잖아요. 그죠? 이건 좀 더 그 중에 세부적인 키랄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욕망, 존재, 문명, 좀 더 세부적인 키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욕망이다. 이런 것들이 존재라고 하는 건, 원래 부처님 처음 초가 때 태어남과 늙음, 죽음 이런 것들이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생각했었잖아요. 예. 약간 그 관점에서 좀 이야기하는 듯해요. 여기 이제 요 문구를 보면, 심해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번뇌라는 것이 심해탈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혜 발생이 해해탈이라고 지혜 해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미루어짐작. 요거는 선정으로 닦는 거고, 위에 있는 번뇌는 근데 무진통으로 닦는 것이 아닌가. 선정으로 닦는 거. 번뇌가 욕망, 존재, 무명이니까요. 네. 무명이라는 게 결국은 해탈이지, 그렇죠, 맞아요. 심해탈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딴경전에 보면 앞에 사성제만 괴로움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거는 앞에 어차피 포함되는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욕망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집착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실은 비슷한 의미거든요. 집착을 욕망이라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가 욕망을 집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가 둘 다 따로 이야기하기도 했다가 뭐 그러잖아요. 그냥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아닐까. 이거 빠지고 없는 경전도 꽤 있는 거 보면은, 그죠? 특히 세 가지 번뇌 중에 첫 번째가 욕망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욕망의 발생이다. 야, 이것이 욕망이다. 이것이 욕망의 발생이다. 이것이 욕망의 소멸이다. 이것이 욕망의 소멸인 길이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보면 부처님이 욕망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났다라고 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뭐 내지는 그것도 봤을 거고, 그죠? 이것이 나한테 해로움을 준다라고 알았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소멸했잖아요. 그 욕망의 소멸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욕망이라는 것에 초점을 조금 맞춰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게 욕망을 소멸이라는 길이다 하는 거는, 아까 그 욕망의 어떤 유혹과 위험 같은 거를 이제 성찰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또 제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밤의 삼경에 도달한 지혜, 이것이 밤의 삼경에 도달한 지혜다. 문명이 사라지자 명제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자 빛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고 있었던 게 문명이잖아요, 그죠? 알게 되는 게, 아는 게 명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곧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생겨난 거죠. 그 다음 밑에는 비유인데요. 22원에는 커다란 산에 깊은 호수가 있는데, 사슴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덕 같은 걸 놓으면은 사슴들이 지향에 봉착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덕 같은 걸 제거하면은 사슴무리가 번영할 거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25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보자면 그런 나쁜 길을 막고 덕 같은 거를 제거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기 나무들이 있고 한가한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선정을 닦고 방해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부처님 경우에는 아까 욕망을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해를 주고 남한테 해를 준다, 이렇게 관찰해서 제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욕망을 여인 사유를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또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이 경전, 지금 사유 중지의 경에서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핀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수승한 마음을 닦으려면 때때로 5가지 인상의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5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의 수행승은 어떤 인상에 관해 그 인상의 정신적 활동을 일으켜 자신 안의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는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가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키면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버려지면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수행승들이여, 마치 숙련된 미쟁이나 그의 도제가 작은 쐐기로 커다란 쐐기를 쳐서 뽑아 제거하는 것처럼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은 어떤 인상에 관해 그 인상의 정신적 활동을 일으켜 자신 안에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나면 그는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 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가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 활동을 일으키면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버려지면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탐욕, 성냄과 어리석음과 관련된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은 그하고는 다른 건전한 것에 대한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앞에 굉장히 부처님이 이런 것들은 해롭다라고 뭐 하면 그러면은 제거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본부들이 그렇게 쉽게 제거가 되겠습니까? 그죠? 해롭다라는 생각만 알았다고 해서 안 건 안 거고 습관은 습관인데 그렇게 해서 반대되는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된다. 예를 들어 탐욕과 관련돼서 반대되는 정신활동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에 대한. 부정이죠.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대표적인 반대되는 정신활동이 그겁니다. 분노와 관계된 그 반대되는 정신활동은 대표적인 게 자해관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대되는 사유를 자꾸 일으켜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불건전한 것들이 제거됨으로써 마음이 확립되고 집중된다. 밑에 주에 보면 373페이지 주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성냄의 사유가 살아있지 않는 존재를 향해 일어날 때에는 다른 인상은 세계에 대한 정신활동이다. 이게 어떤 게 사유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성냄의 사유가 살아있는 존재에 일어날 때는 자비에 대한 것을 수행을 하는. 생물과 무생물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탐욕 경우에 보면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면 뭐 생물이네, 사람이나 그죠? 이런 것들은 부정에 대한 수행으로 제거하고 탐욕의 사유가 살아있지 않는 존재를 향해 일어난다면 이제 무상에 대한 인식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물건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무상에 대해서 관찰해서 제거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 성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면 자해에 대한 수행을 해야 되고 살아있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일어날 때는 세계에 대한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세계가 아니라 이게 다투네 다투 그죠? 개 요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나요? 괜히 길 가다가 4대 요소. 괜히 길 가다가 왜 여기는 땅이 이렇게 생겼어 뭐 여기는 왜 뭐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이 왜 이렇게 짜 그런 거 안 되나요? 그런 것도 되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역시 주부라 국이 왜 이렇게 짜 에이 이놈이 저기 TV는 왜 이렇게 맨날 고장이야 퍽퍽퍽 확 부숴버릴까 그냥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소라고 하는 것 지수화풍이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에 대한 살아있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게 지수화풍밖에 돼 있겠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반대되는 정신활동을 일으켜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마치 작은 쐐기로 커다란 쐐기를 뽑는 것과 같다. 작은 쐐기도 나중엔 버려야 되겠지만은 당장에 큰 쐐기를 뽑기 위해서는 작은 쐐기를 써야지요. 병원에서 상처를 꾸매기 위해서 저기 바늘을 쓰듯이 나중에 실밥도 뽑아내야 되는데 쐐기가 뭐예요? 쐐기?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가지고 탁탁탁 집어넣는 거. 쐐기라는 게 이렇게 삼각형.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못 같은 거 못은 원래 못은 저기 딴 걸 고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쐐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뭐 밖에 이 나무 붙어 있잖아요.
이걸 빼내고 싶은데 손으로 못 빼잖아요. 예. 샤기를 넣어갖고 빵빵빵 치면은 예.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근데 작은 쐐기로 커다란 쐐기를 쳐서 뽑아 제거하는 건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저기 열차 사이에 연결된 거 이런 거 봤나요? 열차와 열차 사이에요? 열차 사이에 연결하면 시골에서 경운기 앞에 엔진하고 뒤에 저기 짐칸하고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자세히는 안 봤는데. 사람 타는 자리, 그러니까 평소에 경운기 밭 갈 때는 앞에 엔진 부분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람 탈 때는 뒤에 연결하잖아요. 예. 아니면 열차 사이에도 쐐기도 쓰는데 또 트레일러에도 보면은 트레일러 차 있고 뒤에 보면은 한 칸이 나중에 매달려 이게 뒤에 커다란 트레일러 매달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쐐기를 그려주죠. 쐐기를 입체 도면으로다가 도면쟁이 예를 들면 열차 경운기 아니 이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뽑아 제거하는 이게 경운기 같은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앞에 자 이렇게 있고 엔진이 있고 여기 보면은 박혀 있죠. 경운기 엔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양쪽으로 그죠? 예. 경운기 손잡이 있고 여기는 사람 타는 데가 이 뒤에 있죠. 이렇게 의자 있고 예.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이 맞아요. 짐칸이 크게 예.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예, 맞아요. 이 밑에 바퀴 이렇게 있고 여기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를 어떻게 예, 하냐면 예, 맞아. 뭐 여기 이상한 데 있었어요. 뭐가 박아가지고 고정한다고요. 예. 실제 모양하고 약간은 다르겠지만은 이 동그래야 되지. 꺾여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해되나요? 이렇게 예.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걸 박아내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박아 넣었죠. 이렇게 딱 넣었죠. 예. 이게 크잖아 이렇게. 예. 조금 박아가지고 이게 박아놨는데 예. 그래서 이걸 빼내는 거예요. 이게 크고 무거운 데다가 예. 이게 양쪽으로 이놈에 이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못 뺀다고 이거 예. 꼭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 힘을 이렇게 꼭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뺀다고 손으로. 예. 그럼 어째 되냐? 망치로 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쇳덩어리니까 망치로 빼겠지만 옛날에 이게 다 나무 제품이라고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조심하게. 예. 이게
나무 제품이 옛날에 이렇게 지금 쇳덩어리 완전히 속 들어가기도 못 만들 거고 이렇게 예. 삐리 삐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구멍에 이런 쐐기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근데 얘 이름도 쐐기예요? 그게 쐐기죠. 네. 아,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있을 이거 때 빼려고 빼려고 이런 거 딱 집어넣고 이거를 탁 때리면 이거 얘가 쐐기고 네, 이거 예. 세게 이거 큰 거 아,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고정하게 있을 쐐기가 있잖아요. 큰 쐐기, 이 큰 쐐기라 큰 쐐기. 예, 예. 큰 쐐기가 박혔잖아요. 예. 이걸 빼내는 거 손으로 못 빼겠는 못 거예요. 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이 작은 거를 꽂아놓고 꽂아가지고 일단 망치로다가 얘를 치면 얘가 튀어나온다고. 여기를 팡팡팡 때려줘야 된다고 여기를 예. 얘가 팡팡 때려가 막 제끼면은 이거 좀 빠져 끈적이니까 작은 쐐기를 써서 큰 쐐기를 빼야 된다고요. 빼고 나면 이 작은 쐐기도 나중에 필요 없죠. 작은 쐐기도 버려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얘인데 이게 큰 쐐기. 이것과 반대된 작은 쐐기를 이용해서 건전한 그거를 사유, 빼내고 네, 건전한 네. 사유. 나중에는 이제 이 사유도 버린다. 네. 그림이 좋으니까 아니 이게 인물이 자, 큰 쐐기, 작은 쐐기. 와,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역시 이해가 안 공돌이. 돼요. 아, 이게 제도쟁이 공돌이. 비리 레퍼런스가 딱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주로 딱 달아야 돼. 고살리는 모를 때 남들은 다 알아요. 그래요? 아, 나 이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쐐기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세게 모르는 사람. 그래요? 이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확실히 정신세계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정선이 할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 지나가서 물어봐야지, 나중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대상 하니까 일단 음식이 짠 거 이런 거부터 생각하니까 정신세계가 좀 맞아요. 고기 짜면 딱 화가 나잖아요. 저는 할 때 약간 장난감도 제가 주로 만들어서 놀았기 때문에 저런 짓 많이 해봤는데 뭐 박아놨던 거 안 빠지면 옆에를 때려갖고 이렇게 빼내고 앞에 읽는 수업할 때 혹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어디서 소멸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은 어디서 소멸되는 거 이런 거 혹시 수업한 거 기억나나요? 수업했던 거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소멸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착하고 예.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첫 번째 선정이 들어갈 때 소멸되죠. 일시적이지만은 그게 큰 쐐기를 제거한 거라고요. 근데 작은 쐐기는 네. 언제 완전히 벌어지면 뭐냐? 예. 아란이에요. 예. 그게 선업이거든요. 작은 쐐기라는 예, 게 예. 악하고 예, 그- 악업이 큰 쐐기고, 그러니까 아란에게 있어서 작은 쐐기도 다 버려지는 거예요. 선업도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유난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은 쐐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큰 쐐기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마치 선정에 들어갈 때도 이 작은 쐐기를 써서 큰 쐐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반대되는 사유를 일으켜서 그것을 제거하고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 선정에서는 아직 선정에 있어서 큰 쐐기를 작은 쐐기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속고가 있는 거고 예, 이 선정에서는 작은 쐐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건전한 습관 자체가 다 없어진 건 아니죠. 예. 맞아. 그 건전한 습관도 나중에 소멸돼야 된다. 그게 궁극적 아라는 예. 경계에서 소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아나함을 얻은 사람이나 생각할 이야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착하고 건전한 습관 소멸시켜야 이제 노력 따위를 해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무런 업도 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악하고 불건전한 쪽으로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 영향이 되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래 쉽게 될 리가 없죠. 부처님 수제자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부처님 당신조차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행한다고 하는 개념을,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해요. 뭐 선도 짓지 말고, 악도 짓지 말고, 뭐. 불사선 불사. 그러죠. 그게 소위 말하는 뭐 한 방에 한 번에 뭐 도달한다고 하는 식의 논리인데, 그게 범부들한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만 남을 뿐이에요. 선하고 건전한 건 버리기 쉽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취하기 쉬운 거거든요. 한꺼번에 둘 다 버린다고 할 때 건전한 것만 버려지고 악한 건 남는다고요. 맞아요. 그냥 좀 쌩 억지고, 부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개발해서 악한 것을 먼저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서 버려지는 거지. 한꺼번에 둘 다 버리려고 하는 거는 부처님 근기를 능가하려고 하는 수준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아, 이것도 못 뽑았는데. 너무 큰 깨달음이었어. 쐐기. 그럼 5번에 보면은 그렇게 반대되는 정신활동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그게 잘 되겠어요. 오랜 습관이 있는데 안 돼요. 여전히 탐욕, 성냄, 머릿속과 관련된 불건전한 사들이 난다. 그럴 때 위험을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부처님도 이건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친다라고 알았다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게 위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런 사유는 불건전하다, 비난받을 만하다, 고통을 유발한다.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이렇게 성찰해야 된다. 근데 이거 참 실감나요. 여자들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보고 왔는데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비싸니까 안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다른 인상과 관련 정신할때 이렇게 했죠. 근데 계속해서 비싸니까 살 수 없어. 그 다른 옷이 있잖아 생각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고통을 유발한다. 이렇게 사다가 내가 망할 거야. 그래서 그나 자기 합리하지. 너무 고통. 마치 젊은 남녀에게 뱀의 시체나 개의 시체나 사람 시체 같은 걸 목에 걸어주면은 놀라고 치욕스러워 혐오스러워하는 것처럼 그 고통에 대해서 성찰해 봐야 된다. 딱 맞아요. 옷을 사는데 세 번째는 딱 맞아. 왜? 생각하죠. 그 고통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시체를 몸에 다 걸쳐놓으면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위험한 거다.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이건 치욕스러운 거다라고 사유를 해야 된다. 6번에 그렇게 해봤는데도 잘 안 될 때 다 안 어울린다. 그러한 사유에 책임을 두지 말고 정신활동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는 불건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그걸 또 각성시키는 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반대되는 사유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거가 안 된다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또 그게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쪽에 정신활동 자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딴 일을 하든지 옷 생각이 자꾸 나면 빨리 가서 빨래를 하든지
빨리 가서 청소할 생각이나 하든지 좀 이렇게 딴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정신활동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정신활동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보면 눈이 있는 자가 시야에 들어온 형상을 보지 않고자 원하면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처럼 눈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럼 딴 데를 쳐다보라는 거죠. 그것처럼 생각이 자꾸 나면은 청소할 생각을 하든지 딴 생각을 왜 좀 사람들은 카메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7번에 그렇게 했는데도 또 안 된다. 그러면 사유활동의 중지에 대해서 정신활동을 이렇게 돼요. 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그 생각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그만하도록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급하게 갈 때 내가 왜 급히 가냐 천천히 가자고 생각하고 내가 왜 가느냐 서 있자 라고 하고 이게 지금 문장이 누락된 것 같아요. 서 있자라고 하는 문장이. 그리고 왜 서 있으면 왜 서 있냐 앉아 있자. 또 앉고 나면 내가 왜 앉아 있냐 아예 누워 있자 이렇게처럼 뭘 하려고 하는 그쪽에 정신 활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다 의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 지금 문제가 될 정도라면은 생각 자체를 아예 중지시켜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8번은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일어난다. 너무 강렬하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빨과 이빨을 붙이고 혀에 입천장을 대고 마음을 항복시키고 제압해 버려야 된다. 입 꽉 깨물고 딱 앉아갖고 일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마치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머리나 어깨에 붙잡고 딱 잡아서 항복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제거시켜 나가야 된다. 너무 재밌어. 매우 상세하고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심리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스승은 마음을 닦을 수 있대요. 이 보면요 나와요 또. 9번부터는 이제 14번 보면 9번부터는 앞에 거 쭉 반복인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한 번 더 얘기한 거고요. 14번에 보면은 이러한 수행성을 사유과정의 스승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사유하고자 원하는 것을 사유할 것이고 자신이 사유하고자 원하지 않는 사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래를 끊고 결박을 풀고 자만을 완전히 정복하여 괴로움의 총식을 이뤘다. 자기가 원하는 사유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사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정말 수승한 마음이네요. 그 3번에 보면 이 수승한 마음을 닦으려면 이런 인상의 정신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5가지 마음을 하면 마음을 한국받을 수 있는 거죠. 큰 얘기에서. 14번에 보면은 자신이 사유하고자 원하는 것만 사유하고 자신이 사유하고자 원하지 않는 사유는 하지 않는다. 이게 그거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느낌 딴 사람은 모르겠다. 저 선생님 혹시 기억나셔요? 저기 느낌에 관한 경전들을 보다 보면은 즐거운 느낌을 괴로운 느낌으로 바꾸고 네. 괴로운 느낌을 즐거운 느낌으로 바꾸는 거. 네, 이게 이거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게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건 훈련에 따라 바꿀 수 있는데 똑같은 같은 대상을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는 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욕망이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유가 떠올랐잖아요. 네. 범부들은 거기서 즐거운 느낌을 일으키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위험을 성찰하잖아요. 반대로. 거기서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겠죠. 같은 것을 대상을 했는데도 이게 자꾸 훈련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즐거운 느낌을 괴로운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훈련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록. 범부들은 그러겠죠. 아,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몸이 부정하다 그러면은, 알고,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알고 봤는데, 이렇게, 몸이라는 게 참, 괴로운 거는 괴로운 느낌을 대로 이렇게 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훈련된 사람은 안 그렇죠. 부정해서 즐거운 느낌을 일으키죠. 이렇게 부정하다는 것을 아니까 여기서 욕망이 벗어나게 되고 바로 즐거운 느낌으로 전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사유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사유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렇게 이걸 자유자재 전환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느낌의 전환이 오겠죠. 다음에 심리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 가르치면 딴 데 있을까 싶어요. 그걸 사용. 잘못됐다. 궁금한 것 없으세요? 수업한 거. 근데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해본 적 있죠? 많이 하잖아. 항상 하잖아. 저는 누구나 다. 그런데 동네는 안 보여. 이렇게 이 세우민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네 번째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세우민의 수행법이 이 수행법이랑 좀 비슷한 거 읽으면서 그런 거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사연은 불건전하다 이런 거요? 네, 뭐 이런 것이 나한테 과연 이것이 뭐 화를 낼 만한 사항인가? 인터뷰 내용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거 돌이켜서 생각해보는. 올바른 마음가짐. 요시노 마나시카랑 갈게요. 뭐죠? 요니소 마나시카라? 네.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경전에서는 네, 이치에 맞는. 한문으로도 열이 자극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질문할 게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낼까요? 1시간 18분밖에 안 되는데. 더 할까요?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요거는 13법이고요. 요거는 13법까지 할까요? 시간이 요즘 관해서.